For some reason, I feel like I'm 네, 매주 금요일은 랜선으로 제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하나씩 살펴봅니다. 언어와 문화 핫수다 제주 문화중개소 홍민아 감독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도 또 멋진 분을 또 모시고 와주셨어요. 네네. 어떤 분과 함께할지 궁금한데요.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오늘은 그 제주문화중개소 싱어송라이터 프로젝트 도시락이라는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계신 도시락. 네, 네. 노수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전에 출연하셨던 우리 아카펠라 김선동 네. 강사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김선동 강사님은 작곡 부분을, 네, 오늘 함께 나오신 노수미 강사님은 작사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네. 아주 열기가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네, 노수미 강사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셨고요. 네네. KB 창작 동화제에서 대상을 받아 등단한 이후 방정환 문학 공모전과 서귀포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네네. 제가 강사님께 그 소개할 이력사항을 요청드렸더니 네. 너무나 드라마틱한 답을 사실 어떻게요? 주셨었거든요. 어떤 네. 이력이었나요?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마다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해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노래가 다 내 노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역시 네. 작가님은 좀 다르시죠? 다르다. 보통 이제 프로필 이력을 보내주세요 하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뭐 대학을 네, 졸업했고 네, 네. 어떻게 뭐 등단했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역시 드라마틱하게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해주신 분입니다. 자, 그런 우리 노수미 선생님을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옆에서 듣고 계셨는데, 네. 그러게요. 아니, 법학 전공하셨다가 또 동화 작가가 되시고, 또 제주에 살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인생 과정들이 드라마틱하고 궁금해지는데, 자, 우선 아까 그 도시락 프로그램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김선동 강사님하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도시락 의미도 좀 궁금하고요. 네.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도시락이라고 하면 실제로 뭐 도시락을 싸는 그런 음식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배우고 싶은데, 도시락. 네. 네, 사람들이 노래를 만든다고 할 때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도레미파솔라시라는 개 이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도와 시를 따와서 네, 도시가 됐고요. 네. 뒤에 락은 함께 노래를 재밌게 불러보자. 즐거운 락으로. 네, 도시락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역시 이름도 네, 너무 센스 있게 지으셨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도레미파솔라시 개 이름을 떠서 이렇게 도시락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제 요즘에는 작사, 작곡, 옛날에는 노래하면 노래 부른 가수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네. 많았거든요. 네,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노래가 나오면 누구 작가인지, 뭐 누가 작사를 했는지, 그쵸. 작곡인지, 이제 진짜 편곡까지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이야기가 이거 노래로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꿈도 꾸실 것도 그쵸. 같은데요.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저희는 일단 연령대는 네. 30대와 40대가 가장 많고요. 일단 다들 노래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대부분이 처음에 딱 오셨을 때 약간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오셔서 되게 주저하면서 저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초등학교 때 바이엘 상까지 배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실력이 이 정도인데 그래도 저도 노래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네네. 저희 그 작곡을 담당하시는 김선동 강사님께서 진짜로 악보를 볼 줄 몰라요? 하면서 깜짝 놀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선지에다가 오선지를 딱 보여주시고 거기에 화살표를 네. 딱 그리면서 자, 오선지에서 위로 올라가면 높은 음, 아래로 내려가면 낮은 음이에요. 이건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네, 그 정도는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악보를 볼 줄 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나 그렇게 또 네, 힘을 주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다들 되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나가는 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가 네. 지금 이제 10주를 했는데 네. 다들 한 두세 곡 정도는 지금 본인의 노래를 만드셨어요. 벌써요? 네. 두세 곡이나? 10주 동안? 네. 와, 아니 진짜 악보를 볼 수 없다고 하셨던 분들이 내가 어떻게 곡을 쓰나 하셨던 분들 두세 곡이라니 너무나 멋진 일인데 궁금합니다. 더더욱. 그러면 방금 단계별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노래를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도 싱어송라이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 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요즘에는 본인의 노래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네, 라는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맨 처음에 드리는 질문이 혹시 학교 종이 땡땡땡 정도는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 햇살 주디도 네. 나도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릴 때 제가 제 마음대로 부르고 했던 그쵸. 노래들이 있는데 네, 그 정도 그쵸. 정리해놨으면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다들 나도 학교 종이 땡땡땡 정도의 가사와 그 정도의 그 멜로디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만들어 봅시다 해서 저희가 바로 만들어요. 네, 8마디짜리 되게 4분의 4박자 8마디짜리 아주 간단한 동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양이 적다 보니까 다들 부담 없어 하시고 또 이제 저희가 음표가 복잡하면 또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네, 네. 이렇게 사분음표 위주로 해서 네, 네, 네.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 쉽게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처음에 그런 네. C나 F나 G 같은 기본 3코드만 가지고 노래를 만들다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머니 코드라고 하죠. 일반 대중가요에 많이 쓰이는 코드나 캐논 코드 같은 걸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서 8마디가 16마디 되고 다시 32마디까지 되는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네, 다들 좀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이 많이 사그라들고 이제는 한 8마디짜리 가사 써보세요. 그러면 한 2, 3분 만에 휘리릭 쓰세요. 어머 세상에. 제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좋으신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제 홍보를 그러니까 강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네. 아니 뭐 금방 휘리를 쓸 정도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만의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한다면 참 맞아요. 너무나 행복한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옛날에는 그 시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서 자신만의 그냥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분들도 계셨는데 약간 이게 가사 쓴다는 게 시를 쓴다는 좀 느낌일까요? 약간 네 어떻게 좀 그 원리 같은 거라도 잠깐 이 시간에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가사는 시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를 잘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던 시를 약간 개사해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제가 보기엔 가사와 시는 좀 많이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는 눈으로 보는 문자이고 가사는 귀로 듣는 거다 보니까 발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지만 이걸 귀로 들었을 때 발음이 꼬일 그러네요. 수가 있고 맞아요. 좀 애매모호한 표현들. 네네네. 네.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예쁜데 이거를 귀로 들었을 때는 표현이 약간 거칠게 들리거나 뭐 네. 된소리로 들리거나 네네. 하는 것들은 이제 가사에서는 약간 지양해야 되는 것들이라 약간 발음이 들었을 때 좋은 가사 그리고 약간의 운율이 있는 가사 네네. 이런 것들 위주로 가사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못해도 어때요? 요즘 세상에 내가 하고 그렇죠. 싶은 거 네네. 하고 산다라는 네. 주의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노래 부르고 또 너튜브나 자기 거 블로그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좋은 팁들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어떠세요? 수업하실 때, 이 작사 수업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일단은 이제 노래 가사를 먼저 분석을 해서 음. 이 노래 가사는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졌을까를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노래 분석을?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은미 씨의 애인 있어요라는 너무 노래 좋죠. 가사를 분석을 해요. 간절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소절에 보면 네. 넌 아직도 혼자인 거니? 라고 물어보네요라는 이제 그걸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두 사람이 네. 어떤 곳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인연이었을까? 그리고 이 여자의 짝사랑을 이 남자는 왜 모르는 걸까? 그리고 이 여자는 왜 그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걸까? 이 숨겨진 스토리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가사를 통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과거에 이런 관계였을 것 같아. 네. 그렇지만 현재는 이런 현실에 부딪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본인만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네. 근데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야기에는 반드시 인물, 사건, 배경이 들어가야 이야기가 되게 풍성해지고 그렇죠. 모든 가사에도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다 이제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내가 쓰는 가사가 풍성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작사를 쓰기 전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책을 쓸 때 다른 사람 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노래도 내가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 가사 분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국어 시간에 막 시조 옛날 시조 문학작품 막 이렇게 설명 분석하는 거는 머리 아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우리 대중가요 이렇게 또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렇죠. 보는 재미도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좀 쏠쏠할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이 아까 뭐 애인 있어요가 아마 첫 레퍼토리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과 얘기하는 우리 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혹시 노래 가사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네. 강백수 시인의 타임머신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요? 네, 이 강백수 시인은 이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이긴 한데 등단한 시인이시기도 하면서 네. 싱어송라이터세요. 네, 이분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타임머신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노래 가사를 보면 아버지가 이제 IMF 때 사업에 실패하셔서 그 이후로 되게 힘든 생활을 되게 오래 하고 계신데 만약에 타임머신이 발명돼서 IMF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네. 그렇게 사업만 하지 말고 네. 차라리 잠실이나 판교 쪽에 땅을 사라. 강남에 아파트를 사라. 네. 이렇게 아버지께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리얼한 처음에는 가사. 네, 가사를 듣고 아니 이게 뭐야 노래 가사가 이게 뭐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노래를 끝까지 다 듣고 나면 되게 가슴이 되게 먹먹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사람들한테 들려드리면서 노래 가사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과 모든 순간이 네. 다 노래 가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걸 이제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네. 노래까지 설명해 주시네요. 하긴 요즘에 우리 친구들 랩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자기 얘기들을 그냥 막 풀어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시즌에는 싱어송라이터 도시락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작년에는 보니까 영화와 함께 어린이 작가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프로그램도 관심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영화의 플롯을 분석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나만의 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저는 주로 다루었는데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무척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매우 탄탄하고 아이들이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일단 등장인물이나 주연, 조연 할 것 없이 캐릭터의 개성이 되게 풍부하고 또 어린아이들의 집중력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가 상당히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글쓰기 수업을 하게 되면 네네. 아이들이 되게 좋은 교재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캐릭터를 분석하는 방법, 네. 그리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긴장감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글로 써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아이들과 수업을 했었는데요. 네. 저는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이제 학부모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성인 프로그램을 해주세요라는 얘기도 좀 진짜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네.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성인들에게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네. 궁금한데요. 네. 저도 그 어린이들이 정말 네.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거의 그랬군요. 100% 출석했던 그래요? 네, 기억하고 있는데 네. 성인 클래스 정말 기대가 네. 됩니다. 강사님. 네, 만들어주세요. 네네. 저도 노수미 강사님한테 질문을 한 가지 네. 하려고 해요. 네. 우리 제주문화중개소 처음부터 함께 해오셨거든요. 그래요? 근데 또 처음에는 사실 강사님이 아니라 참가자로 네.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스토리도 좀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참여하시다가 이제 네. 강사까지 되신 거군요. 네, 네.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들의 옛바느질 그래요? 규방공예 프로그램을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오셨잖아요. 네. 들었었는데요. 네. 근데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네. 이제 특이한 프로그램을 한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참여하셨군요. 네,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문화중개소를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도서관에서 이제 우쿨렐레 동아리를 네, 문화중개소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문화중개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네, 네. 있네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었던
있었어요. 그래서 네. 나도 문화중개소의 강사가 되고 싶어라는 꿈을 참여하시면서. 네, 꾸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면서도 또 다른 강사님들의 수업을 제가 찾아가서 듣고 있어요. 참가자를 열심히 참가하세요. 다른 수업을. 네, 근데 이 다른 강사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워크숍에서 네, 저는 무슨 수업을 맡은 누굽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날 딱 그 사람이 수강생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부담스럽죠.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첫 모임에서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왜냐하면 제가 일단 강사다 보니까 다른 강사님들이 수업이 얼마나 멋진지 좀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도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들었죠. 네, 같이 듣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저는 제 케이스를 보면서 네. 문화중개소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 문화중개소의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도시락 수업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한 분이 본인이 만든 노래를 동요제 출품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녹음도 하고 네. 같이 이제 다른 분들이 녹음 파일을 피드백도 해주시면서 이게 좋다, 저걸 출품하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 좋네요.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저희의 수업이 하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성인 학습자들이 직업을 바꾸거나 뭐 새로운 길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화중개소의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도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어머, 좋겠다. 갑자기 순간 제가 헷갈린 게 우리 강사님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 혹시 문화중개소 그러게요. 제가 아무것도 안 사드렸는데. 홍보대사로. 네, 근데 네. 본인이 아마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셨다가 네. 지금은 강사까지 되셔서 느낀 바가 있으니까 지금 또 좋은 강사님도 모시고 있고 네,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들으시다가 우리 어머님들, 주부들 나 경력 단절인데 뭐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도전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 홍민아 감독님 오늘 옆에서 계속 끄덕끄덕거리면서 네, 네, 끄덕끄덕 듣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양한 분야나 다양한 강사님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고 운영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떠신지,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시고 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매주 이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쭉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네. 뭐 운영 또 참가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이미 완성된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단계의 과정이 필요한데 네.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햇살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분야가 다양한 것, 그래서 정말 다양한 강사님들과 함께 그것을 조율하고 다 반영해야 된다는 게 문화중개소 식구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고요. 거의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공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요. 네. 분야별 상황, 또 강사님들의 의견을 모두 다 반영할 수 없는 게 가끔 좀 안타깝고, 또 어떤 만큼은 또 형식과 틀에 갖춰야 한다는 부분을 경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의 정말 고민이고 숙제인 부분인데 어떻게 해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느 것도 한쪽도 포기할 수가 없고 균형을 맞추는 것 굉장히 도덕책 같은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지켜보겠고요. 네네. 우리 또 나우제주 애청자분들께서도 네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문화 갈증들 해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